중요합니다. 이 책을 읽을 때 먼저 전체를 보는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죠. 이 책에서는 입체적이고 전면적인 학습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수용성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지나가야죠. 그리고 이 목차 1부부터 2부, 3부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얻어야 될 행복, 우리가 최종적인 행복이 어떤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닥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행복을 얻는 길인데, 이 행복을 얻는 길의 핵심은 자신이 갖고 있는 탤런트를 최대화시키는 것이고, 이 최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5차원 수용성 교육, 수용성을 회복시켜주는 5차원 교육이고, 바로 이 5차원 교육의 본질은 전인격적인 인성,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5차원 전면교육책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인간을 변화시키는 데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딘가에 대해서 다룬다는 책이라는 것을 먼저 전체를 보고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를 전체로 보기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 문단별로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죠. 서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문에 저자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대부분 다 해버리죠. 근데 서문 처음에 나온 것이 바로 다이아몬드 칼라를 꿈꾼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글에서 다이아몬드 칼라가 무엇인가를 명확하게 하고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 책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이 문단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다이아몬드 칼라를 꿈꾸며 이렇게 첫 페이지가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글을 보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5차원 교육을 하는 동안에 어떻게 봐야 되냐? 문단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문단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문단을 나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떤 책이든지 문단을 이렇게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요 첫 페이지에는 문단이 하나, 둘,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가 이렇게 문단을 나눴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 걸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문단을 나눴다는 것은 요 첫 번째 화제, 타픽이 있고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것이고,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그림 그리기가 왜 중요한지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인간은 세 가지 언어를 쓰는데 하나는 텍스트 언어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텍스트 언어죠. 근데 이 텍스트 언어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그래픽 언어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요. 세 번째, 펑션 언어. 함수 언어라고도 얘기하고 또 수학적 언어라고 제가 이렇게 정의한 건데요. 이 세 가지 언어를 자유롭게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래픽 언어를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그 남대문을 외국인에게 텍스트로 설명하는 거죠. 말로 글로 잘 설명을 해요. 그럼 2, 30분 이야기하고 그걸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제대로 그리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언어가 갖고 있는 한계예요. 그런데 남대문을 사진을 찍어서 남대문을 한 1분 정도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그리라 그러면 대부분 다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픽 언어가 갖고 있는 장점 때문에 그래요. 이 그래픽 언어와 이 텍스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선 텍스트 언어가 한 문장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나의 그림으로 표출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을 제가 문단별로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단을 통해서 첫 번째 시도해야 될 것이 센스 그룹으로 글을 읽는 것이에요. 제가 이걸 센스 그룹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과거 산업혁명 이후에는 노동력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던 노동자와 농민이 주요 세력이었다.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특별히 공장에서 근무하는
작업 노동자들이 주로 청색 자켓을 입고 일했기 때문에 그들을 블루 칼라라고 불렀다. 20세기 초반 이후에는 지식을 통한 경영과 학문의 힘으로 사회를 리드해가는 새로운 세력이 나타났는데 이들은 주로 흰색 셔츠를 입고 사무실에서 근무하였기에 화이트 칼라라고 부르게 되었다. 여기서 이제 블루 칼라와 화이트 칼라가 나오게 되네요. 최근 인간에 대한 이제 이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또 나오게 되네요. 두 번째 이야기는 최근 인간에 대한 한 가지 새로운 접근법이 등장했다. 다섯 번째 문단에 드디어 우리가 다이아몬드 컬러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 이제 등장하고 있네요. 자, 21세기를 주도할 리더는 지금 우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같이 지적심력 체력을 조화롭게 그리고 전면적으로 유기체적으로 갖춘 사람이 될 것이고 이들을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부르고자 한다. 다이아몬드 칼라는 지식과 함께 지혜를 갖추었기 때문에 진리를 추구할 지적인 힘을 가진 사람이고 풍부한 정서력과 함께 타인 중심의 생각으로 남에게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 그래서 지적인 힘, 마음의 힘을 가진 사람. 건강하고 몸을 성결하게 지킴으로써 행동할 수 있는 체력을 가진 사람. 즉, 지적, 심력, 체력이 조화롭게 발달한 성숙한 인간을 의미한다. 바로 이 책에서는 이런 사람을 기르려고 하고 요 뒤에 가면 6문단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에서 이 다섯 가지를 어, 유기체적이고 그리고 전면적이며 그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책은 바로 이 다섯 가지의 전면적인 교육을 통해서 수용성을 갖춘 사람을 길러내고 그 사람을 우리는 다이아몬드 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책을 5차원 전면교육 책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책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책을 보거나 어떤 사건에 부닥쳤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화제들을 분류해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매우 중요한 건데 내 인식의 틀이 어떤 것인가를 확인하고 다르게 인식의 틀을 우리가 교정하면서 책을 볼 수 있는 사람, 또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에 보겠지만 두 개가 더 있는데 하나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남의 중심으로 지식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다섯 번째는 그 안에 있는 이 단어 하나에 깊은 뜻을 알 수 있는 개념 심화 능력이 있는데 그 두 가지는 나중에 더 알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책을 다 보셨을 때 제가 이 책을 정리했습니다. 이 책을 전체를 정리한 걸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들도 이 책을 보시고 그렇게 머릿속에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한 걸 제가 마지막으로 보여드리죠. 자, 이 책을 전체로 정리해서 제가 한 페이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를 좀 크게 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죠. 이 책을 보니까 우리가 지력을 갖춰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진리로서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이 진리가 선포되면 그것이 남을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떤 때는 그것이 남을 죽이게 되기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 진리를 사랑 안에서 선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지금 제가 독서하는데 다섯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 다섯 가지의 전체를 보는 것, 그 다음에 문단별로 보는 것, 그 다음에 인식의 틀을 제대로 바라보면서 보는 것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독서 역량을 갖춰야지 독서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독서만 하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독서 운동이 실패하는 이유가 책은 많이 봤는데 책을 보는 사람이 완성된 그런 어떤 그 능력을 갖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책이 도움이 되기보다 어떤 땐 해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력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죠. 진리를 사랑으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독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심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보이지 않는 진리를 마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보는 텍스트 뒤에 숨어 있는 안 보이는 진리들이 있는데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마음의 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의 눈을 우리가 이 책에서 어떻게 잘 개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마음의 눈을 가지려면 예술 활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서적인 탄력성들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심리학에서 예술 활동에 대한 아주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에 대한 것이죠. 자, 체력은 바른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체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바른 행위가 뭐에 의해서 돼야 되냐면 바른 인격에 의해서 바른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학교 교육이라든가 많은 교육에서 바른 행위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인격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그 바른 행위가 외식이고 또 남을 속이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인격을 기반으로 한 행위를 바른 행위라고 얘기하지 좋은 행위를 한 것을 바른 행위라고 정의하지 않았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몸 관리를 잘해서 탐욕과 게으름에 대한 것들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져야 됩니다. 네 번째는 자기관리 능력인데 자기관리 능력은 겸손하게 자신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남에 대해서는 아주 혹독하게 바라보고 자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주 너그럽게 바라보는 아주 특별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바라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리프레임 다이어리를 쓰게 됩니다. 이 리프레임 다이어리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더 깊이 다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간관계. 이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남과 살아간다는 것을 인식하고 특별히 이웃을 섬김이 중요하죠. 이 이웃에서 첫 번째는 가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일터 사역 또 많은 이제 우리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저도 그 일을 했던 사람 중에 이제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일 때문에 가정에 굉장한 상처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렇게 되면 많은 걸 얻은 것 같지만 다 잃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긴다는 것은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남을 돕는 이웃 플러스 그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가족을 상처 입지 않고 그들을 바르게 섬기는 데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남과 연결고리를 갖는 편지 쓰기와 소위 사명, 일에 대한 미션 플래너를 바르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 5차원 전명교육 책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도 다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책을 읽게 되고 최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5차원 수용성 교육인데 이 5차원 수용성 교육의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 능력 이 5가지를 이 책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